예전부터 다이어트란 다이어트는 다 해봤는데 성공을 한 번도 못 해봤고, 친구가 다이어트에도 좋고 뭔가 좋은 영양제도 있는데 너도 한번 먹어볼래라고 자꾸 얘기를 해서 먹기 시작했는데 어머, 효과가 정말 대박이었던 거예요. 우리 다이어트 식품은 많고 저도 피부샵을 하다 보니까 진짜 영업하시는 분, 뭐 방문 판매, 네트워크 정말 많이 오세요. 정보는 정말 넘쳐나요.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거겠지라 생각을 했는데 정말 달랐어요. 주위에 저를 보시는 고객님들, 샵에 오신 손님들이 도대체 원장 뭘 했는데 요즘 피부에서 광이 나고 뭐 목소리도 커지고 너무 얼굴도 밝아지고 몸매가 원래 그렇게 좋았냐고, 몸매 라인이 틀려졌다고, 너무 이뻐졌냐고, 혼자만 하지 말고 좀 같이 하자고 자꾸 소개를 해달라고 그러셔서 조금씩 알리기 시작했어요. 너무 신기한 게 어떤 주는 뭐 5만 원, 10만 원, 어떤 주는 뭐 20만 원, 너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매주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저는 그냥 제가 먹고 좋은 거를 소개만 했을 뿐인데 이거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거 사업해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됐어요. 통장을 보면서. 유산화를 만나게 해줬던 분들이 저를 자꾸 찾아와요. 원장님 정말 이거 정말 괜찮은 일이니까 자꾸 알아보라고, 한 번만 본인하고 어디 좀 가자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솔직히 이 일을 하루를 내가 비워서 어딘가를 간다고 하면 하루 일당 4, 50만 원이 빈다. 저는 못 가니까 괜찮아요. 저 괜찮으니까 그냥 제가 소개만 할게요. 그냥 그렇게 계속 거절만 해요. 속으로는 그래요. 내일이 있는데 나도 나름 전문직이고 굳이 내가 뭐 이런 것까지 할까? 그냥 내 주변 사람들, 나 좋은 사람들한테만 나눠줘야지, 나 좋은 거 체험해보는 거 나눠줘야지라는 생각만 했었어요. 자꾸 그 통장에 쌓였던 그 돈이 자꾸 생각이 나면서 내가 몇 년 후, 뭐 3년 후, 5년 후, 근데 내가 뭔가 수익이 들어온다고 하면 한번 알아볼까라고 해서 그분을 손을 잡고 정말 큰 마음을 먹고 캔슬을 다 내고 한번 쫓아가요. 그 한 번 갔던 그곳에서 저는 진짜 유산화 비전을 보게 돼요. 저희 친구 소개해준 친구한테 그랬어요. 200 정도만? 이 부업이니까 200이라고 해도 웬만한 직장인들 월급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200 정도만 내가 부수입이 들어온다면 우리 둘이 솔직히 여행도 좀 다니고 조금 풍요로운 그때 되면 우리가 나이가 한 40 중반 되면 여유롭게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그래 너랑 나랑 한 2년만 열심히 해보자. 2년 후에 그 소득이 얻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건 진짜 부업이 아니라 본업으로 뭔가 가져가서 내가 이 일을 한다면 이거 괜찮겠다. 그때부터 눈이 띄었죠. 유산화에 대한 눈이 띄기 시작하고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해야겠고 뭔가 나랑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을 찾게 되고 저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그들이 먼저 물어봐 와주고 그래서 그들한테 뭔가 이렇게 차곡차곡 전하다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매력이 조금 그때부터 막 이렇게 들끓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피부관리 20년 넘게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히 20년 넘게 해서 피부샵 정리할 때 보증금 밖에 딱 없었어요. 지금에 와서 저희가 지금 코로나가 터진 지가 좀 꽤 됐잖아요. 근데 저희 주변에 저는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분들이 너무 힘들어 하세요. 근데 그분들이 저를 되게 부러워하세요. 넌 정말 잘했다. 솔직히 정말 그 샵을 갖고 있었다라고 그러면 정말 마이너스가요 몇백이 됐을 거예요. 인건비에, 관리비에, 재료비에, 솔직히 저의 세금에. 근데 솔직히 저는 그 자영업을 하면서 하루살이 같았어요. 하루 먹고 살고 하루 돈 들어오면 계산하고. 옛날처럼 기술 있다고 다 먹고 사는 거 아니고 내 가게 있다고 먹고 사는 거 아니고 이거를 결단하지 않고 뭔가 이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 그들과 똑같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었겠죠. 그것 봐, 내가 준비하자고 그랬잖아. 너 3년 후에 목표 있어? 5년 후에 목표 있어? 나는 있어. 내 나이 60대에서 61갑에는 나는 어떤 생활을 꿈꾸고 어떻게 하고 있을 거야. 유산화 와서 제일 좋은 거는 같은 목표, 방향을 보고 서로 말이 통하는. 그냥 우리 솔직히 주부들이 만나면 신랑 흉보고 뭐 시어머니 흉보고 애들 뭐 얘는 이래서 말 안 듣고 전 학원 어디 보내? 좀 솔직히 내 얘기가 아닌 그 내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로 인해서 대화가 되는데 정말 유산화 오면 정말 내 개발, 자기 개발. 내가 저번에 어떤 책 읽었는데 너무 좋더라.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미팅 해봤는데 그분한테 내가 너무 도움이 되니까 너무 보람 있더라. 이렇게 이분 이렇게 건강관리 해드렸더니 이렇게 건강해지셔서 소개도 해주시고 나한테 맨날 고맙다고 전화하시는데 나 정말 좋은 일 하는 것 같아. 막 이런 그 얘기거리가 정말 유산화 만나서 가족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런 걸 나눌 수 있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되게 지금 행복하게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 꿈은 3년 안에 이그젝 루비를 가서 저만의 자유로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같이 하고 싶은 파트너들, 그리고 지방에 계신 우리 파트너님들 후원 다니면서 정말 전국 각지를 돌면서 그들하고 함께 그들의 꿈도 키워주고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같이 하는 게 제 꿈이에요. 유산하는 나에게 50대를 바라보고 있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는 희망이다. 안녕하십니까. 9월 13일 캐스트팀에서 준비한 유니스타즈 줌 라이브의 진행을 맡은 고혜정입니다. 도전하는 사람은 아름답죠. 그리고 목표가 도전이라면 실패는 없습니다. 어떤 목표에 도전하고 계신가요? 아름다운 도전을 우리 모두 함께 응원합니다. 오늘 유니스타즈 줌 라이브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짧고 강렬한 6개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시작 전 안내사항이 있습니다. 들어오실 때는 자동 음소거가 되지만 모두의 집중에 도움이 되도록 음소거가 해제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세요. 그리고 함께 소통하는 줌 문화를 위해 카메라는 꼭 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본방사수 인스타그램 인증샷 이벤트 안내 드립니다. 내일까지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시청 중이신 모습을 인증해 주세요. 멋진 소감과 함께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무려 치킨 쿠폰을 유니스타즈가 쏩니다. 정성이 담긴 인증샷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유산화 진짜 좋은데 꼭 알아두셔야 할 감동의 제품 스토리를 들어볼 시간입니다. 머지않아 3명 중에 1명이 암에 걸리는 시대가 온다고 하죠. 우리 주변에 익숙해지고 있는 암 질환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주실 드림빌더 김은경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잠시만요. 제가 할게요. 기다려주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이라 실수를 했네요. 안녕하세요. 유산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김은경입니다. 유산을 만나기 전에 저는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22년 전에 췌장암 수술을 하고 췌장과 비장을 제거하였습니다. 그 수술 후 일형 당뇨가 왔습니다. 혈당기에서도 재지 못하는 높은 혈당으로 인해 5년 만에 망막증, 백내장, 말초신경병증, 만성이염, 위궤양, 우울장애, 식이장애, 시상하부성 무월경, 만성변비, 온몸이 염증 가득으로 종합병원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살았던 저입니다. 면역력이 약하다 보니 항상 감기를 달고 살았고 마스크와 목수건은 저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항상 함께하는 삶이었습니다. 고통 속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겠다는 생각을 하며 고통 속에서 겨우 잠이 들 때면 그 다음날 아침이 오지 않기를 기도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친구 삼아 병원과 집, 그렇게 환자로 살아가는 삶이 저의 20대의 삶이었습니다. 그 뒤 인슐린 펌프를 통해서 높은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고 이전보다는 몸이 회복되는 듯 하였습니다. 그러나 고통의 크기는 줄었어도 여전히 고통의 밤은 저에게 일상이 되고 있었습니다. 고통의 삶 속에서 저는 신랑을 만나고 한 번의 유산 끝에 귀한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올 초에 그 아이가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로서 너무 기쁜 일이고 아이를 잘 챙겨주고 싶었습니다. 당뇨인이라면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실 거예요. 어지럼증과 무기력증,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은 피곤함, 의욕이 없는 아침, 아이를 준비시키고 등원시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요. 아침은 매일 생식과 양배추즙과 과일로, 점심은 극심한 허기로 채우고 밤에는 하루의 피곤함을 음식으로 해소하는 나쁜 습관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은 붓기 시작했고 갑자기 한 달 사이에 3kg가 쪄가며 서서 예배드리는 것도 힘들 정도로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속이 너무 아팠습니다. 밤새 통증이 심하다 보니 신랑에게도 섭섭함에 화가 나서 불평불만만 하게 됐고요. 아이에게도 다정한 말보다는 하루 다그치는 엄마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통증으로 다음날 눈을 뜨지 않기를, 지금 당장 죽고 싶다는 나쁜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에게 항상 엄마는 아파서 언제 죽을지 몰라 라고 하며 아이에게 불안감을 심어주었던 것 같습니다. 내 아이가 커가는 것을 볼 수 있을까? 내 아이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는 걸 볼 수 있을까? 내 아이에게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며 울었던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던 중 동기로 알게 된 지인을 통해서 유산화 영양제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집안에는 건강보조식품, 의사들이 권유하는 건강기능식품, 남들이 좋다는 것까지 질비하게 있었고 1년에 한두 번은 보약을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유산화 영양제 듣는 것이 다소 불편하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먹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다는 그 생각으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지인께서 제게 영양제를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 안내해 주겠다고 하며 영어로 쓰여진 책을 설명해 주셨는데요. 진짜로 저는 그 영어책을 도서관에서 대여할 수 있는 책인지를 확인했고 직접 대여해서 제품이 진짜로 있는지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직접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정식으로 제품을 먹기 전에 전달받은 몇 포의 헬스팩. 그 헬스팩으로 인해 제 삶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는데 헬스팩 몇 포만으로 몸이 가볍게 변화하는 것을 느꼈었어요. 물론 저는 만성 이염으로 항상 속쓰림과 통증으로 아팠었는데 헬스팩을 먹고 극심한 이 통증으로 밤새 잠을 자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양제를 먹고 이런 반응이 있다는 게 정말 신기했어요. 어떻게 영양제를 먹고 이런 반응이 있지? 건강보조식품을 많이 먹은 저였기에 호전 반응에 대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반응을 좋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고통이 감사하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 헬스팩만을 먹어볼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제품을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는 소리에 헬스팩을 싸게 먹고 싶어서 회원 가입을 해달라고 지인께 부탁드렸습니다. 그러자 지인이 전문가분을 모시고 오시더라고요. 헬스팩 하나를 먹더라도 설명을 듣고 제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나쁠 것이 없겠다고 생각하고 만나뵙게 되었는데 그분을 통해서 헬스팩 제품을 설명을 듣던 중에 해독에 대한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 헬스팩보다 먹는 것보다 먼저 해독이 우선 순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운명과 같았던 해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주일 해독의 시간은 저에게 기적 같은 시간들이었습니다. 첫날부터 몸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만성 변비로 화장실을 거의 못 가는 저입니다. 매번 먹는 그 많은 음식이 어디 갔는지, 변이 사라지고 변이를 거의 못 느끼는 저였지요. 그런데 해독 시작 후 다음 날부터 바로 변이를 느끼고 화장실을 간 후 저는 유산화 해독에 대한 기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잘 챙겨서 먹었던 것 같아요. 20년 넘게 저를 고통스럽게 했던 통증, 밤마다 누가 두들겨 패는 것 같은 통증, 자다가도 안마를 받지 않으면 잠들 수 없었던 밤.
비가 올 것 같은 날이면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잠도 못 자고 힘들어했던 살아있는 기상청. 그러한 저의 몸인데 그게 해독 3일째 되던 날부터 자연스럽게 사라져 버렸어요. 정말 이건 기적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진통제, 소화제, 각종 약, 건강보조식품으로도 치유되지 않았던 통증에서 유산화 영양제를 섭취하기 시작하면서 그러한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10시가 되어도 일어나지 못했던 제가 새벽 6시에 일어나서 남편 출근을 배웅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준비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의 기적 같은 해독이 끝나고 저는 아픈 언니와 친정 식구들에게 제가 먹은 영양제를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나는 건 우리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저처럼 고통 속에서 아파하시는 주위의 분들이 생각났습니다. 가족들도 주변의 지인들도 처음엔 저의 모습에 놀라워하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망설이는 모습도 보이더라고요. 하지만 제품이 너무 좋다는 걸 제가 체험하게 되니 적극적으로 권유하게 되었고 친정 엄마도 저의 변화를 보고 드시기 시작하였습니다. 제품을 드시고 호전 반응이 오니 지금은 믿음으로 드시고 계십니다. 엄마도 저처럼 어지러움증으로 아침에 일어나는 게 힘드셨는데 지금은 기분 좋은 아침을 맞이하고 계십니다. 또한 골반 쪽에 계속 아프셨거든요. 그 통증은 또한 사라지셨고요. 저희 친정 어머니의 모습을 보시고 저희 친언니도 영양제를 먹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언니는 이명증과 심한 알레르기 증상으로 고생하고 있어요. 이제는 영양제가 떨어지면 저에게 영양제를 챙겨달라며 먼저 연락이 옵니다. 제가 먹고 좋아서 전하는 유산화 제품이 아프신 분들께 도움이 되는 모습을 보니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유산화 영양제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는 걸 저도 알아요. 하지만 저는 유산화 영양제를 통해 먹으면 세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가 양질의 영양이 가득하다면 그 세포는 반드시 건강해질 거라는 당뇨인은 소모성 질환이라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소모성 질환이다 보니 먹어도 영양분이 다 빠져나오는 그런 몸이 제 세포들이 그동안 얼마나 굶주렸을까요? 세포들은 아마도 정상이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루 3끼 내 세포를 위해 영양 가득 밥을 먹이고 있습니다. 유산화 전 제품을 먹고 쓰고 할 정도로 유산화는 저의 삶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던 꼭 챙기는 저의 필수품, 바로 유산화 영양제입니다. 저는 약한 사람입니다. 마음도 몸도 나약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나로 인해 저처럼 고통 속에서 살고 계신 분들에게 치유의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유산화가 저에게는 삶이 되었습니다. 유산화를 통해 미래가 없을 것 같았던 저에게 빛 같은 미래가 보이고 있습니다. 항상 뭐든 끝까지 못하는 저였는데 유산화를 통해 긍정 에너지가 샘솟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몸이 되었습니다. 저의 아픈 지난 이야기들이 지금 유산화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고 또 살아갈 많은 리더님들에게 큰 소망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빛으로 빛나실 많은 어둠에서 구원해 주실 리더님들을 응원합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기적 같은 감동의 체험 스토리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제품 스토리는 뭐부터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게 종합병원이 되어버리고 게다가 말 못할 고민처럼 소가리가 되어버리는 여성 질환까지 그 모든 고통에 대한 두려움을 이겨내신 골드 디렉터 김미숙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고드 디렉터 김미숙입니다. 화면 공유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유사나와 사랑에 빠진 김미숙입니다. 잠시만요.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유사나의 사랑에 빠진 김미숙입니다. 저희 20대 제 결혼 사진입니다. 많이 뚱뚱하죠? 제가 봐도 20대인데 나이가 많이 들어 보여요. 저는 이때 84kg의 몸무게였고 키도 작은 편이 아니어서 거구였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우량하였고 체력도 좋은 아이였고 날씬했던 시절이 없는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이 사진은 결혼 사진인데 웨딩드레스를 빌려 입을 수 없을 정도로 살이 너무 많이 찐 상태였고요. 지금 제 모습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이 정말 많이 쪄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20대가 되면서 결혼 전후에 풍선 장식가, 페이스 페인팅 강사, 건물 청소, 여행사 근무를 하는 등 한 가지 직업이 아니라 투잡은 기본이고 포잡으로 일을 했습니다. 돈은 정말 잘 벌었지만 일이 많았기에 바빠서 몸도 마음도 돌볼 수 있는 시간적, 마음적 여유도 없었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제 30대 사진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떠신가요? 삶에 많이 시들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0여 년이 넘게 여러 직업으로 살아가며 결혼을 했고 남편은 직업상 지방 근무가 많았고 출퇴근이 불규칙해서 새 아이를 독박 육아하며 포잡을 하던 시절이어서 하루에 4시간 이상은 잠을 잘 수 없었고요. 항상 피로감에 몸은 정말 많이 지쳐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20대를 지나 30대가 되어도 재정적으로 삶적으로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한 10년을 몸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일만 하다 보니 몸엔 염증이 많아지고 몸 이곳저곳에서 신호를 보내오더라고요. 저는 너무 아프고 피곤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유전적인 질병으로 담낭에는 돌이 생겼고 담낭염으로 자주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신장이 좋지 않아 신우신염에 걸려 길거리에서 쓰러진 일이 있을 정도로 몸에 염증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서 항생제 치료로 염증을 잡고 담낭의 돌도 시술을 받는 등 여러 치료를 받았지만 병들은 자꾸 재발했고 치료를 받을 때만 나아지는 듯 했으나 다시 되돌아오는 되돌이표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보신 저의 20대, 30대 제 모습 어떻게 보셨나요? 제가 봐도 건강하고 행복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요번에 PPT를 만들며 아무리 찾아봐도 웃는 얼굴에 사진은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일 예쁘고 꾸미고 싶고 행복을 했을 저의 20대, 30대 시절은 힘들고 고달프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요번 준비를 하며. 여기 진단서 보이시나요? 여기에 병명과 치료받은 내역이 있는데요. 상세분명의 무혈경, 아급성 및 만성 질염, 난소의 양성 신생물, 호르몬의 처방이라고 나와 있죠. 진단서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40대가 들어와서는 생리불순에 자궁에 근종이 생겼어요. 여성에게는 여성 호르몬이 3가지가 있는데 저의 경우는 배란을 유도하는 호르몬이 나오지 않아서 3개월 동안 생리가 없으면 병원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많은 여성분들이 공감하시겠지만 2달이 넘게 생리증후군에 시달리는 것은 힘든데 호르몬 치료를 받고 오면 유도분만을 하듯 배가 아프고 몸살이 난 듯 아파서 2일이 넘게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3개월의 질병 사이클들이 저를 덮치고 있었습니다. 누구나 그렇겠지만 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고 그 병을 치료하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 생업에 종사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저도 그냥 그렇게 내가 주어진 삶을 살아갔던 것 같아요. 제가 염증이 많은 체질이라는 것도 유산화를 만나고 유산화 제품을 먹으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건강을 생각하지 않고 계산할 생각도 없이 일만 열심히 하며 삶을 살아갑니다.
40대에 들어오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직업들이 수입이 줄면서 다른 직업을 찾고 있었던 저였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았습니다. 다른 직업의 하나로 유산화에 대해서 궁금해했던 찰나에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권해서 리셋을 하게 됐고, 리셋 1주차를 진행하던 중 5일째 저녁 저는 갑자기 하혈을 하게 되는데요. 그전에 종종 있었던 일이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배 통증은 너무 심해졌고, 응급실에 갔더니 검사 결과 작은 군종이 터졌고, 출혈 부위를 시술 후 의사 선생님이 환자분의 몸에는 8개의 군종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군종들이 3개나 자연스럽게 터졌습니다. 아직 군종이 남아 있으니 추적 치료를 하셔야 합니다라는 의사 소견이었습니다. 병원에 병원에 다녀온 후 저는 5일을 진행한 해독 과정이 아까워서 7일을 완전히 마쳤습니다. 일주일 리셋을 통해 몸은 좀 가벼워진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다이어트로 이어가게 되었고, 꾸준히 유산화 제품으로 2개월가량 섭취하게 됩니다. 저는 유산화를 만나기 전에는 건강에는 1도 관심 없어서 비타민 C조차도 입에 넣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루하루는 일당직이 많아서 일을 안 나가면 열심히 먹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하루하루 일당직이 많아서 일을 안 나가면 수입이 줄기에 다시 돈을 벌 수 있는 일당으로 돌아와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리셋 후 병원약을 먹듯이 유산화 제품을 알람을 맞추고 유산화 제품을 먹기 시작합니다. 저의 생활은 바뀌지 않았지만 리셋 후 저의 일상에 유산화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정수기 앞에 설 때 파이버즈와 프로바이오틱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분 알람을 맞추고 아침을 준비하면서 영양제를 먹고, 밖에 나가면 가방 안에 영양제를 확인하고 밖에 나갔습니다. 영양제와 누트리미를 점심에는 챙겨 먹고 항상 쉐이크병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저녁 9시 정각에 알람을 맞춰 놓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영양제를 먹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얼굴을 보던 막내 아들이 "엄마, 요새 엄마가 예뻐졌어." 하는 거예요. 저도 느끼고 있었어요. 몸에 느끼는 변화들을요. 겉으로 보이는 것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바쁜 와중에도 컨디션이 좋아졌는지 아이들에게 웃어주게 되고 짜증도 많이 없어진 듯한 내 모습을 제가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좋은 것은 유산화 리셋을 한 이후로 달라진 저의 건강입니다. 유산화와 함께한 1년 뒤, 2년 뒤 제 모습입니다. 사진으로 보시다시피 얼굴색도 너무 밝아졌고 피로감도 보이지 않으시죠? 입가에 미소 띄고 있네요. 그전 사진과 너무나 틀려진 모습이에요. 달라진 모습만큼 건강이 제자리로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생리가 없으면 3달에 한 번 산부인과에서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호르몬 치료를 받지 않아도 월경 주기가 점점 제자리를 찾아갔고,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도록 저는 지금도 한 번도 호르몬 치료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적인 염증성 질환도 병원에 간 적이 거의 없습니다. 자궁에 있던 근종도 크기가 너무 작아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담낭에 돌이 있어서 한 번씩 병원에 가게 되는데, 담낭에 돌이 생겨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담낭에 문제가 생기면 너무나 배 앞쪽에 통증이 심하고 체한 사람처럼 토하고 설사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담낭에 돌이 제거하는 시술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저의 경우는 담낭에 돌이 생기고 소화액이 적은 편인지 항상 아이오엔즈를 상비약으로 가지고 다닙니다. 종종 새벽에 아픈 경우가 있는데 그때마다 4알에서 8알 정도를 먹는데 30분만 기다렸다가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서서히 통증이 가라앉고 괜찮아지더라고요. 아마 예전 같은 경우라면 바로 응급실에 가지 않았을까요? 지금은 알로엔지 덕분에 기다릴 수 있는 여유가 생겨서 저의 최애 제품 중 하나는 알로엔지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프라임입니다. 이프라임은 제가 자궁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갖고 있는 복합적인 질병이 있어서 리셋을 했을 때부터 메가로 먹고 있었고요. 어 없으면 불안할 정도로 정말 사랑합니다.
저는 이프라임을 먹기도 하지만 아침에 기상 후 바로 세안을 하고 토너와 이프라임을 바르고 아침을 하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무세안만 하고 셀라비브로 기초 화장을 시작합니다. 저녁에는 샤워 후 토너 사용 후 바로 이프라임 하나를 펴 바릅니다. 그리고 다른 셀라비브 제품으로 시간 텀을 두어가며 바르고 취침합니다. 피부는 저녁에 재생된다고 그러잖아요. 신경을 써야죠. 이제 50대인데. 저는 예전에는 새벽에 잠을 자면서도 얼굴 당금이 느껴질 정도로 악건성이던 피부가 이제는 많이 개선됐고 얼굴 색상도 많이 밝아졌습니다. 저는 알루엔지와 이프라임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많은 효과를 보았습니다. 이렇게 도움을 많이 받고 있으니 제가 제품 매니아가 안 될 수 없지 않겠어요? 유산화 제품을 통해서 저는 건강을 찾았지만 나를 돌아보며 나를 챙기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몸이 다쳐서 한동안 일을 할 수 없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포잡을 했던 그 일들을 다 멈추고 나니 수입이 끊기더라고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막막하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는 돈을 벌 수 있는 일이 많습니다. 저도 경험했고요. 저도 포잡을 하며 월천이라는 수입을 벌어봤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막상 그 많은 일들을 하고 났을 때 그 일들이 끊기고 나의 건강은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돈과 건강을 바꾼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건강한 삶과 수입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유산화를 전업했고 열심히 사용하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먹으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변화가 가장 힘든 것은 새로운 것을 생각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산화를 만나 그전의 삶의 틀을 완전히 버리고 벗어나고 바꾸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유산화 리셋을 경험하셔서 건강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이드 디렉터 김미숙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산화 덕에 세상에서 가장 건강한 가족이 되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유산화 진짜 좋은데 어떻게 전하고 계신가요? 그녀들의 노하우가 궁금하다, 꼭 배우고 싶은 말센스가 넘치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 스토리, 노후가 보장되어 있다는 대한민국의 공무원. 그 공무원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유산화, 그 스토리를 들려주실 실버 디렉터 윤소영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포에서 사업하고 있는 윤소영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무원에서 유산화 사업가로 어떻게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강의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절 아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제 소개를 잠깐 해보자 하는데요. 저는 대학에서 보건관리학을 전공하고 2008년 24살의 나이로 9급 화성시 보건직 공무원을 시작하게 됩니다. 결혼 후 둘째 아이를 낳고 만나게 된 중학교 동창인 루비 디렉터 김한나 스폰서님과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남편보다 더 친하게 찐친으로 매일같이 만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육아일직 후 저는 공무원으로 복직을 하고 친구는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저에게 근데 이 일을 너무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해서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2개 정도를 샀었는데 네, 잘 먹지 않았겠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1년 뒤 친구가 또 찾아와서 유산화를 꼭 알려주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아직도 유산화를 하고 있구나라고 하면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많은 대화를 하고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2년 동안 보냈던 그 감사했던 시간에 한 번은 제대로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리셋과 동시에 유산화에 못 이기는 척 사인업을 하게 됩니다. 제품을 먹게 되면서 간간히 소개를 했었고요. 반복적인 사업 설명을 제안해서 신규 세미나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가게 된 신규 세미나에서 사업 설명에서
모든 휴가를 제가 코아 클럽에 결단하게 되고 석세스 코아를 신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투잡으로 이제 병행을 하다가 비즈니스를 좀 더 깊게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육아휴직 후 2019년도 아시아 컨벤션과 글로벌 컨벤션을 딸과 함께 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에 오른쪽은 싱가포르 컨벤션 이쪽 사진이고요. 아래는 이제 미국 본사에 투어를 갔을 때 딸과 함께 찍었던 사진입니다. 두 번의 컨벤션에 다녀온 후 유산화를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하고 2019년도 12월 7급 보건직 공무원을 그만두게 됩니다. 이때 제가 그만두게 된 좀 계기가 있었는데 코아 클럽에서 이규승 다연님을 만났었는데 저는 왜 이렇게 부업자만 많고 전업자가 없을까요? 라고 했더니 본인이 부업자인데 어떻게 전업자가 나오냐고 이 말씀을 하셔서 진짜 그만둬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생각이 납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공무원 그냥 연금도 받고 안정적인데 왜 유산화를 전업으로까지 하냐. 근데 제가 1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고 이제 만 65세 이후에 연금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이 48만 원, 5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들, 국장님들 얼마나 받으시나 봤더니 300에서 한 380만 원 정도를 받으시더라고요. 여긴 좀 괜찮죠. 근데 제 동료들과 제가 퇴직할 시점에는 120에서 180만 원 정도를 받게 돼요. 지금 제가 10살, 8살 남매를 키우고 있는데 이 아이들 그냥 키우는 데만 해도 200에서 250이 들어가는데 200만 원으로 내가 윤택한 노후를 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00만 원이면 충분히 즐기면서 노후를 살 수 있으신가요? 저는 그렇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과감히 이제 공무원 연금을 일시금으로 수령하고 퇴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연금의 소득이 많아지면 연금이 줄어들고 제가 유산화로 다이아몬드가 될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만두고 친정어머니께 1,000만 원을 드리고 신랑에게는 1년의 육아휴직을 선물하고 그리고 아파트 분양하는데 돈을 보탰습니다. 네, 공무원 네, 너무 괜찮죠? 퇴직금 다 받았어요. 네, 여러분 공무원 장점 되게 많다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진짜 많아요. 사실 시간만 보내도 돈을 벌 수 있어요. 오전 9시부터 6시까지 잘 버티면 돈이 돼요. 그리고 이제 초과 근무라 그래서 1시간당 적게는 9,000원, 많게는 15,000원 정도의 돈을 벌 수가 있는데요. 하루에 한 4시간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시간만 때우면 월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복지 혜택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을 잘 못해도 돈을 받을 수 일단 있고 매년 건강검진을 해주고요. 그리고 복지 포인트라 그래서 한 사람당 100에서 한 150만 원 정도의 포인트가 지급이 돼요. 그걸로 내가 원하는 거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데요. 혹시 주변에 공무원들 계시면 연초에 이제 조기 집행할 때 복지 포인트로 유산화 제품 사 먹을 수 있대. 야, 너 비싸다고 했지? 그럼 한번 사 먹어봐. 이 기회에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부부 공무원이면 한 2, 300 되겠죠. 네. 복지 포인트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게 꿀팁입니다. 그 휴가도 22일까지 갈 수 있는데요. 휴가를 안 가면 또 돈으로 줘요. 연가비도 주고 명절이면 명절 휴가비도 주고 성과에 따라 성과급도 1년에 한 번씩 주고 오래 근무했다고 정근수당, 출장 갔다고 출장비, 교육받았다고 교육비 정말 다양한 수당이 많은데요. 일을 잘 하지 못해도 돈을 받을 수 있는 구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일을 잘하면 잘할수록 진짜 많은 일들이 그리고 일을 못하면 못할수록 쉬운 업무만 하게 되는 아이러니한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좋은 혜택이 많은 그들에게 어떤 합버튼이 있을까요? 어쩌면 니즈가 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들만의 생각입니다. 지금 와서 제가 돌아보니 시간적, 재정적, 사회적 자유를 원했던 것 같아요. 제가 24살에 공무원을 시작했다 보니 36년 동안 9시부터 6시까지 사무실에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점심시간이 딱 1시간인데요. 제가 한 2분 정도 늦어서 경위서를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 육아휴직은 아이 한 명당 3년이에요. 근데 1년 동안은 급여를 아주 적지만 급여를 주긴 주거든요. 그런데 급여가 너무 적기 때문에 3년을 선택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재정적인 상황에 어린이집에 아이를 다시 보내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그러니 아이들도 건강도 전혀 챙길 수 없는 시간과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정적으로 만약 금수저라고 하면
공무원 생활하면서 내가 버는 돈으로 생활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금수저는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그랬고 더 많이 벌어야 해서 초과 근무를 해서 일정 금액을 유지하는 데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녁 시간이나 주말에 틈틈이 초과 근무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항상 눈치껏 자유롭지 못함을 느꼈었는데요. 저희는 이제 배지로 이제 저의 직급을 소개하잖아요. 저희를 유산화를 소개하고 공무원들을 외출할 때 꼭 공무원증을 빼놓고 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공무원인지 알아보는 거 싫어가지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 이제 잘하면 본전, 못하면 공무원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그리고 특히 조직이 폐쇄적이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자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가장 싫었던 거, 제가 정말 싫어했던 건 생산적이지 못했다는 거. 아마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일하시면서 점점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괜찮은 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저도 진짜 만족했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접근을 하면 좋을까요? 저와 이제 제 주변에 있는 공무원분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지인 중에 공무원분들이 훨씬 많아요. 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길 원하는 마음으로 나는 이미 충분히 만족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럴 땐 인정해 주세요. 인정해 주시면 자연스럽게 그분이 원하고 부족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반드시 근데 진짜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건강은 챙겨야 하잖아요. 부족함이 없어도. 건강은 보장할 수 없으니까 건강 챙겨보자. 그리고 유산화가 필요한 분들을 꼭 나한테 소개시켜줘. 라고 이렇게 시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소개가 나오면 근데 반드시 사업 제안을 합니다. 저는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 수 있는 게 이 일의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매력을 많이 발산하는데요. 유산화는 특히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게 특징이죠. 유산화 시작 후에 많은 분들에게 제가 좋은 느낌을 받았었는데 어느새 제가 그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팀워크예요. 예전에는 일일만큼 제가 진정한 팀워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뭐 형제라인 리더님, 스포너님, 파트너님, 그리고 저희 호스트팀 모두 시너지와 팀워크가 대단함을 느낍니다. 공무원도 팀과 과로 운영되어서 사람들이 팀워크에 높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민원을 처하고 감사를 보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배드민턴 좋아하는데 출산하고 나서 복직하고 아이들 키우고 또 복직하고 이렇기 때문에 운동을 제가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유산화로 전업하고 내가 시간을 정하고 내 시간을 확보하니 너무 좋더라고요. 꼭 운동이 아니더라도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나의 심장을 뛰게 하는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유로움을 알려주시면 시간적 자유의 핫 버튼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리 수입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데요. 권리 수입이라고 하면 아마 못 알아들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입의 다양성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공무원은 투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일이 있다.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제품 먹고 쓰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알리면 전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이야. 근데 심지어 매주 주급으로 준다? 라고 권리 수입을 안내합니다. 참고로 저는 제가 비즈니스를 진행할 때 50만 원만 벌어서 나는 영양제 공짜로 먹고 적지만 권리 수입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인데요. 어느새 전업을 하게 됐죠.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전업을 하게 됐는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유산화의 가장 강력한 도구인 리셋을 했고요. 셀라비브를 써보고 바디 제품을 써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떠나서 그냥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산화 비즈니스를 제대로 이해하고 비전을 볼 수 있는 장소로 안내를 계속 받았었어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이제 확신을 혼자 갖기 쉽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고. 그래서 이 일을 내가 해도 되나? 하면 되나? 되긴 되는 걸까? 이런 것들을 시스템 안에서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면서 스폰서님들과 상담을 하면서 스스로 확인을 했던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저는 스폰서님께 도움을 많이 요청했었어요. 주변 분들에게 좋은 사업이 있는데 같이 한번 들어보자, 써보자 이렇게 하면서 스폰서님 미팅을 많이 했었고 여전히 지금도 미팅을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네, 이 시간을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스폰서님들 부자예요. 여기 옆에 사진에 그 스폰서님들 사진을 담아보았는데요. 네, 사진으로 감사한 마음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제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아보지 않았는데
이렇게 배움과 다양한 시도를 반복했더니 저의 꿈이 유산화 안에서 크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계속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요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느냐면요. 2020년부터 유산화 윤소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유산화가 저의 삶이 되는 모습을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 제품뿐만 아니라 유산화의 저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보여주는데 그거는 만나서뿐만 아니라 SNS를 통해서도 그렇게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와 남편은 평소에도 유산화 티를 잘 입고 다니는데요. 유산화가 그냥 삶인 저희 가족입니다. 하지만 유산화가 답이라고만 하면 거부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인들과 만나면 뭐 각종 파이프라인에 대한 대화, 그리고 부동산, 주식 이런 대화도 돈에 대한 대화도 즐겨 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대상에 따라서 전했는데요. 왜냐하면 그들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픈이 가능한 사람들에게는 마이스토리를 전했고 그리고 노를 받으면 제품을 안내하고 소개를 요청했습니다. 오픈이 불가하다면 스폰서님을 소개했던 일도 있었어요.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자. 그래서 이 사업 마지막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때 마이스토리를 하고 아니다라고 하면 또 제품을 안내했습니다. 사업을 안내하면 BC가 되고 제품을 전달하면 PC가 되었던 것 이건 약간 불문율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 일을 반복했더니 2020년에 아시아퍼시픽 탑피시 인롤러 15위로 150여 명의 소비자들을 만들고 관리했다고 상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전히 이제 매주 제가 이들을 관리하고 이제 소개를 받고 있고 한국 사업자 중 1위로 소비자가 많은 회원이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네, 공무원들을 또한 역시 여전히 저의 명단인데요. 왜냐하면 처음엔 제가 경험치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 절대로 시키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렇게 하면 내가 비즈니스를 성공할 수 있게 도울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생겨서 요즘에 모두가 저의 명단이 다시 되었습니다. 저는 유산화를 하는 윤소영이라고 알리고 싶었는데 처음에 너무 그렇게 알릴 수 없어서 너무 슬펐어요. 근데 이렇게 제가 하는 일이 유산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2020년부터 이제 다시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PPPS부터 쉐어러, 퓨처빌더, 퓨처어치버, 디렉터, 그리고 이제 지난주 실버 디렉터까지 마감했습니다. 네, 너무 잘했어. 유산화로 제대로 된 권리 수입을 벌고 싶고 벌고 있고 벌 것입니다. 저는 만나는 누구든 느낌이 오는 순간 유산화를 전달합니다. 저만의 유산화 직관이 있는데요. 더 많이 발동시키고 싶습니다. 콜드 되게 좋아하는데요. 원래는 힘들었는데 해보니까 즐거움이 생깁니다, 여러분. 콜드도 좋아하고 웜은 당연히 유산화를 끊임없이 전하고 있고 기승전 유산화라고 해서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유연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저는 계속 할 거라서요.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저는 제가 유산화를 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텐션이 그리고 떨어지거나 문득 오늘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이런 순간이 있었는데 그럴 때에는 차 안에서 그 코아클럽에서 나왔던 랠리 노래를 틀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다이아몬드 승급 랠리를 차에서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가 됐다고 생각했을 때 다이아몬드 시기에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얘기를 해보니까 지금이 너무 재미있고 매일매일 3BC 나오고 이러면 힘들지 않으면 그 성공의 끝에 너무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가 힘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 2명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찾았고 여전히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나는 에너지가 떨어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SNS를 합니다. 인스타나 블로그 아주 열심히 하고 있어서 가끔 팔로워가 끊기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제가 컨택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021년도에는 저는 꼭 골드 디렉터가 될 것입니다. 시간적, 재정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 자유를 더욱더 만끽할 것입니다. 현재는 저희 남편이 구조대 업무를 하고 있는 소방관인데 남편에게는 조기 은퇴를 선물하고 부모님에게는 안락한 노후를 제가 책임질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더욱 성장할 일들만 많겠죠. 저는 자유롭게 사랑하며 베푸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의 성장 스토리를 더욱더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이벤트 네, 원래는 영상이 나오는 거였는데 영상이 지금 안 나오네요. 그냥 제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벤트 도전할 사진 찍어 두셨나요? 다시 한번 이벤트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인스타그램에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시청 중이신 모습을 인증해 주세요. 멋진 소감과 함께 올려주시면 추첨을 통해 무려 치킨 쿠폰을 유니스타즈가 쏩니다. 정성이 담긴 인증샷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 센스 넘치는 비즈니스 스토리는 승률을 높이는 콜드 컨택 노하우와 관계십을 이어가는 꿀팁을 들려주실 루비 디렉터 김은한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유산화를 사랑하는 경기도 김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아주 평범한 동네 아줌마이자 엄마이자 주부인 루비 디렉터 김은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유산화를 만나고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멋진 회사 유산화를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소개하는 이야기를 오늘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하겠습니다. 네, 콜드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학연, 지연, 혈연이 아닌 인연으로 이어지는 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인연은 어쩌면 운명처럼 만들어내는 게 아닌가라고 감히 생각을 해봅니다. 인맥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명단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 지인에게 전달하기 너무 어려워하시는 분들에게 콜드는 너무나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동네 주변에 자주 가는 커피숍, 편의점, 세탁소 등등 어디라도 특별한 나와의 인연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인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내용은 저의 그동안의 경험치입니다.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눈도장을 꽝꽝 이렇게 찍거든요. 눈도장을 꽝꽝 어떻게 찍을까요? 그냥 평범한 인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인사를 시작을 합니다. 눈도장은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쩌면 말을 시작하기 전에 어색함을 없애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인사를요, 날씨 인사로 해요. 날씨 인사로 하는데 어떤 날씨 인사로 하냐면 요즘 같을 때 조금 벌써 가을이에요. 조금 추워서 이제 긴팔을 입어야 할 것 같아요. 이런 날씨 인사라든지 아니면 여기는 정말 가게 분위기가 너무 예뻐서 사진 맛집이네요. 네, 제 사진 한번 찍고 가도 될까요? 막 이런 식으로 조금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를 갑니다. 그리고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면역 관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비타민 C 드세요? 비타민 D는 드시고 계신가요? 영양제 혹시 드시는 거 있으세요? 이렇게 자연스러운 멘트를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던집니다.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도 커피를 한 잔 사 먹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제도 누군가에게 제가 구매할 수 있는 정보를 드릴 수 있는 어쩌면 제가 알고 있는 너무나도 좋은 이 회사 제품을 모르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그분과 다름없이 반대편에서 전달하는 의미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19로 해서 영양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기 때문에 영양 정보를 또 툭 던지기도 하는데요.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예전에 TV에서 많이 나왔었어요. 미세먼지가 굉장히 심할 때 비타민 B군을 먹으면 좋다라고 심지어 뉴스에까지 이렇게 포스팅돼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비타민 B군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면서 저 역시도 영양 정보를 전달을 통해서 그분과 함께 대화를 이어를 갑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잘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잘하는 건 전화번호를 좀 당당하게 물어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피 사 먹는 것처럼 밥 한 끼 사 먹는 것처럼 필요한 누군가에게 정보를 주는 일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번호도 당당하게 물어봅니다. 정보를 드릴 테니 번호 주실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여쭤보면 네, 많이 주시지 않아요. 근데 그 중에서 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제가 정보를 전달을 꼭 해드리고 벌써 3년 전, 2년 전, 1년 전, 불과 며칠 전에도 전화번호를 받으신 분들에게 유산화 정보, 그리고 유산화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정보를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선 주문을 많이 하게 되죠. 커피숍에 가면 선 주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커피를 주문하고 번호를 받고 저희가 커피를 받아가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선 주문할 때 그때 저는 비즈니스 툴을 전달을 합니다. 비즈니스 툴은 저희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유소다, 그리고 전단지, 명함을 유산화 화일철에 이렇게 꼭 끼워서 전달을 해드려요. 그리고 툴을 드리면서 커피를 내리고 계시는 그 동네 커피숍 사장님에게 계속 말을 시킵니다. 요즘은 투잡, 쓰리잡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혹시 투잡에 관심 있으세요? 요즘에는 네트워크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다른 타 회사에서 혹시 찾아오신 적 있으세요? 저희 이렇게 배지를 보여드리면서 유산화 배지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을 통해서 그분과의 대화를 이어가고요. 그리고 뜬금없이 갑자기 네, 유산화 수익 구조에 대해서 짠 하고 보여드려요. 혹시 다른 회사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산화는 다 똑같이 누구나 공평하게 20% 합리적이고 굉장히 20% 주는 회사 보신 적은 없으시죠? 막 이러면서 오히려 상대방이 듣고자 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상황보다 제가 더 당당하게 말씀을 해드립니다. 그러면서 전단지 한 장을 좀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전단지 한 장으로 업계 6위를 하고 있고요. 전 제품 40여 가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는 건요, 저희가 엄청난 매니아층들을 갖고 있는 거, 소비자 매니아층들을 갖고 있는 거, 그리고 재구매율이 굉장히 높다라는 증거가 이 제품의 개수로 표현이 됩니다라고 그 부분을 많이 강조해요. 재구매율이 높다라는 건 그만큼 찾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겠죠. 그런데 그 말을 바로 앞에 커피를 내리고 계시는, 주문을 받고 계시는 분에게 그냥 툭툭 이 멘트를 던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갑자기 시간 혹시 한가한 시간 언제세요? 그분은 항상 그 가게에 있으신 분이니까 제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죠. 그래서 한가한 시간을 물어봅니다. 한가한 시간을 물어보는 이유는요. 어떤 걸 설명을 할 때 그냥 전단지만 주고 나올 게 아니라 제가 준비한 툴만 주고 나올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을 세우고 그분에게 꼭 전달하고 싶은 저희 유산화의 제품의 우수성과 회사의 전문성을 꼭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기준을 두고 이 일을 전달하고 있는데요. 콜드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머뭇머뭇거리시면서 만지작 전단지 한 장만 전달하고 나오신 적 없으세요? 그러신 적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무언가 제가 상대방에게 해를 끼치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어서 그러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준을 두고 나면 전달하는 게 굉장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에게 전달을 할 때요. 유소나 전단지 명함 이것뿐만이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을 물어보고 그 시간을 물어보는 상황 속에서 서플리먼트, 에브리데이 책자, 비즈니스 가이드북 그리고 보상 플랜 판서까지 꼭 전달을 하면서 한마디 말씀을 드려요. 저 역시도 이걸 직업으로 가지고 있고 제가 하는 일이 이거기 때문에 사장님이 허락하신다면 제가 30분 정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특별한 인연이 되신 성공 사례,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두 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저와 특별한 인연이 되신 동네 커피숍 사장님이세요. 이 사장님은 저희 아이가 있는 학교 앞에 있는 그런 커피숍인데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너무 예쁜 커피숍이었어요.
아이가 하교를 하면서 시원한 음료 한 잔 마시고 싶다고 해서 들어가게 됐고요. 가게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계속 두리번 거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와 굉장히 비슷한 키, 거의 똑같다고 볼 정도로 비슷한 키의 아이가 있어서 아이는 몇 살인지, 학교는 어딘지 그렇게 사장님께 혹시 어디에 사세요? 라고 집까지 이렇게 물어보게 되었는데요. 저희 아이는 10살인데 그 아이는 8살이더라고요. 저희 아이랑 키가 똑같으니까 영양제를 열심히 챙겨 먹는 저희 아이보다 어떻게 저렇게 키가 크지라는 의문점이 들어서 저는 반대로 그분한테 아이 키에 어떤 도움을 받고 어떤 도움으로 어떤 영양제를 혹시 드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평소에 수면 습관은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물어보게 됐고 그 얘기를 통해서 그분이 제 앞에 앉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 앉으시면서 본인의 얘기를 조금씩 하시게 되고 아이의 얘기를 통해서 어떤 동네 얘기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영양에 건강에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바이오 오메가를 요즘에 꼭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했고 오메가3를 전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이걸 직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나라도 구매를 하시게 된다 하더라도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해야 된다. 제품의 우수성과 회사의 전문성을 전달하기 위해서 혹시 한가한 시간에 괜찮으시다고 하면 제가 찾아오겠다. 아까 제가 기준을 둔 그대로 그분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2시간 뒤에 그분에게 툴을 가지고 와서 설명을 해드렸고 그 당시 때 제품을 오메가3 하나만 구매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서 지금 역시도 찐 소비자로 저와 함께 유산화 제품을 제대로 섭취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아이 치과 실장님이신데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사민이 처음에 필요하셨던 분이세요. 지금 현재 PPPS를 진행 중이시고 해독으로 유산화 제품을 전 제품을 체험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이미 다른 타회사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제품을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유산화 제품으로 브랜드 체인지하는 캐시백을 받는 회원으로 하시기에는 너무나도 괜찮으셨죠. 그런데 글루코사민 하나만 전달했다라고 하면 이분한테 어떤 이런 캐시백을 받을 수 있는 회원의 우리 유산화에만에 갖고 있는 우수성과 전문성을 알려드리기가 쉽지가 않았을 텐데 그 콜드의 기준을 가지고 꼭 설명을 해드린다고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시간 약속을 잡아서 다시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분은요 저도 알아가고 계시고 유산화도 천천히 알아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콜드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쭈삣쭈삣 머뭇머뭇 하실 이유가 있으실 거란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콜드는요, 그냥 연습입니다. 혹시나 상대방이 나를 다른 눈으로 바라볼까 두렵고 말하기 힘들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나와 깊은 인연일 수도 있는 그분이 지금 어딘가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콜드가 완벽하게 100%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과에 연연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습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기준을 세우고 제대로 전달을 한번 해보세요. 지속성과 꾸준함, 관심, 소통 그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파트너분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지금 바로 마음에 두었던 곳에 가셔서 이게 끝나고 나면 마음에 드셨던 곳에 가셔서 눈도장을 꽝꽝 찍어보세요. 분명히 유산화의 제품의 우수성, 회사의 전문성을 가지고 내가 필요했었어요. 제가 이런 걸 찾고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문구인데요. 네, 인생은 곱셈과 같다. 찬스가 오더라도 내가 제로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여러분들 인연을 만나러 밖으로 나가보세요. 기다리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장을 무언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센스 비즈니스 스토리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순서는 유산화 진짜 좋은데 코로나 때문에 4단계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집중하세요. 못 모이면 어때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온라인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온라인을 활용해서 성장하시는 분들의 꿀팁 노하우 대방출 특집입니다. 온라인 특집 유튜브 활용법에 대해 알려주실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유란 리더님과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조아름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유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함께 강의를 맡은 이그제큐티브 골드 디렉터 조아름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온라인 비즈니스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유튜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즈니스에 유튜브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꼭 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한번 나눠볼게요. 리더님들 혹시 유튜브 사용 안 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아마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지 봤더니 전 세계 인터넷 사용자의 95%가 유튜브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한국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은 당연히 카카오톡이 1위고요. 2위를 현재 유튜브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전 연령대가 현재 유튜브를 사용하고 있고요. 표에 나오지는 않지만 70대, 현재 80을 바라보시는 저희 아버지도 모든 뉴스를 유튜브로 시청을 하고 계세요. 이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슈퍼마켓에서 직거래로의 유통의 흐름을 막을 수 없듯이 정보 통신, 정보 공유의 흐름을 막을 수가 없겠죠. 우리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평생 동안 한다라고 했을 때 이런 흐름을 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명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과거에는 그저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볼 수 있는 정도였다면 지금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하죠. 유튜브를 통해서 저만 해도 요리, 외국어, 편집하는 방법, 전 모든 영역을 정말로 편리하게 배울 수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나와 비슷한 결을 가진 유튜버와 영상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 가치관 같은 것을 공유하면서 정서적으로 소통을 하는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이 온라인상의 관계십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 방향성까지도 믿고 신뢰하고 서포트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공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유튜버가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쇼핑도 하고요. 또 그녀가 산 인테리어 소품, 그들이 쓰는 식재료에도 관심을 갖게 되더라고요. 이처럼 유튜브는 이런 다양한 역할을 하고요. 나아가 문화까지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유튜브가 이 유산화 사업에 도움이 될까라고 한다면 저희는 반드시 도움이 될 거다라는 기대로 시작을 했는데요. 우선 저를 포함해서 이미 많은 사업자분들이 사인업 전에 유튜브 영상 굉장히 많이 찾아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건 제 얘기인데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사업자분들의 강의를 봤어요. 그리고 보상이 참 좋다, 회사가 좋다 이런 것들도 있었지만 물론 또 그런 영상들은 굉장히 많고요. 저는 강의하시는 그 분을 보고 저분 참 괜찮은 분 같다. 저런 분이 선택한 일이라면 이 일이 괜찮은 일이겠구나라는 안심과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상들이 보고 싶었어요. 어떤 삶을 사시는 분인지, 뭐 브이로그 같은 일상 영상이 있는지, 팀 모임을 볼 수 있는 캐주얼한 영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저는 앞으로 저처럼 이런 궁금증을 가질 분들이 점점 많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유산화 제품이 얼마나 객관적으로 우수하고 보상이 얼마나 합리적인지는 더욱더 명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워낙에 객관적인 자료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유산화를 하기는 할 건데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갖고 있는 팀이랑 어떤 결을 갖고 있는 팀이랑 할 것인가 이것이 결국에는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기에 유튜브만큼 효과적인 플랫폼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는 누적된 컨텐츠가 시간 속에서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지닐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저만 해도 우연히 발견한 유튜버의 영상 하나가 좋았으면은 그동안 그가 업로드해온 모든 영상을 몇 시간을 봐요. 흔히들 정주행이라고 하죠. 또 여행 컨텐츠가 마음에 들어서 들어왔는데 이분이 경제 얘기도 하고 또 건강 관리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이런 것도 있네 하면서 마음을 열게 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죠. 저희는
팀 유튜브도 이런 시간 속에서 이런 시점이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연히 헬스팩 영상을 봤는데 괜찮네 싶으면 다른 제품 영상들도 줄줄이 보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연히 누군가의 리더십 영상을 봤는데 이건 뭐지? 하면서 줄줄이 팀 리더들의 다른 영상들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렇게 여러 영상들을 보게 되면서 이 팀 참 괜찮다. 이 팀의 문화 좋다. 이런 연쇄작용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부업자가 많은 팀 내 교육에 활용하기에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된다면 결국 이것이 익명의 잠재 고객들, 사인업한 신규 사업자들, 기존의 사업자들 모두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래, 다 좋아. 그런데 나는 기술도 없고 컨텐츠도 막막하고 그렇게 생각만 하시고 못 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그렇죠? 자, 모든 것이 준비된 후에는 절대 시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른쪽에 직장인 2대 허언증이 나오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일단 계정을 만드시고요. 이 계정을 만드는 것 또한 유튜브에 계정 만드는 법, 유튜브를 시작하는 방법을 다 배우실 수가 있어요. 정말 마음만 있으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영상을 찍는 것도 좋지만 우선 팀 내 줌 강의를 녹화해서 그중에 하나를 그냥 업로드하기 시작하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희도 팀의 줌 강의부터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장비를 다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마이크도 있어야 되고 카메라도 있어야 되고 좋은 편집 프로그램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희는 전부 핸드폰, 모바일 앱을 사용했어요. 정말 편리한 앱들이 많거든요. 썸네일도 오른쪽에 보시면 그냥 기술 없이 사진 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오리고 붙이고 그냥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늘어요. 아이디어도 늘고 실력도 늡니다. 일단 영상 3, 4개를 먼저 올려보시면 그 다음에 뭘 올려야겠다, 어떤 리더에게 부탁해야겠다 이런 아이디어들이 툭툭 떠오릅니다. 지난번에 리더십을 올렸으니 이번에는 보상 영상을 올려보자. 또 재미있는 일상 영상을 한번 올려보자. 이런 생각들이 신기하게도 툭툭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연스럽게 비슷한 주제 영상을 묶어서 재생 목록이 만들어지고 카테고리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장에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특별한 기술이 필요 없다는 게 처음에 아이디어는 좋지만 기술적으로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했었던 유란 다야님께서 조금씩 이렇게 시도를 하시다가 점점 익숙해지고 실력이 늘어서 오른쪽에 젤리 마스터즈라고 하는 교육 시리즈를 기획, 촬영, 편집, 업로드까지도 혼자 전부 하시게 되었어요. 시작과 반복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자연스럽게 카테고리가 만들어지고 재생 목록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관련된 영상을 재생 목록으로 묶어서 연속 재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기 3번째 영어 유산화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은 영상이 2개밖에 없지만 앞으로 글로벌 리더님들을 위해서 하나씩 영상을 늘려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젤리스라고 나오는 재생 목록은 리더님들의 인간적인 면모들이 좀 더 드러날 수 있도록 비즈니스 이외의 일상적인 모습이나 오프라인, 온라인 파티 등등의 모습을 담아서 팀 색깔, 분위기 등이 표현될 수 있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능성과 파급력을 믿고 저희만의 컨텐츠를 1년 정도 쌓아갔는데요. 그럼 실제적으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는 유란 다야님께서 이어서 말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통을 이어받은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유란입니다. 유튜브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누적된 데이터 통계를 보았습니다. 네, 바통을 이어받은 다이아몬드 디렉터 김유란입니다. 네, 유튜브 1년 동안 운영하면서요, 누적된 데이터 통계를 보았는데요. 집중해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0여 개의 영상이 올라가 있더라고요. 저도 매우 이 부분에서 놀란 부분이었고요. 17개의 재생 목록 카테고리 저절로 생성되어서 나름 목적에 맞게 활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팀 내 교육용으로만 활용했는데요. 구독자 수가 373명이나 되었고요.
10대부터 60대까지의 시청자들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미국, 영국, 캐나다, 베트남, 기타 지역에서의 시청자들도 확인되었는데요. 10대부터 60대까지 그리고 거론된 나라에서 유산화 비즈니스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반증되는 통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이런 데이터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에 있는 그 사진은요, 제가 운영하는 팀톡이에요. 팀원에게 강의를 추천할 때 보통 유튜브 영상 이렇게 보시다가 좋은 거 있으면 활용하시잖아요. 하지만 직접 유튜브를 하신다면 팀원들에게 필요한 영상들이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타이밍에 알맞게 이것들을 활용해서 팀 내 노출이 가능해집니다. 보다가 좋은 것을 추천하는 게 아니고요. 준비된 것을 추천하게 돼요. 이미 준비된 영상들을 보시고선 내용 쪽에서 이거 되게 도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팀원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코로나로 이 대면이 어려운 시대에 팀원들의 강의 영상을 나눔하면 비대면으로도 친근감과 영향력 모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외는 물론이고요. 원거리에 계신 소비자나 사업자들에게 제품 또는 사업 설명하기가 매우 수월해지는데요. 혹시 약속이 취소되거나 먼 훗날로 약속이 잡힌 경우 제품이나 사업에 대한 정보 주기가 쉽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찍은 영상들을 전달함으로써 빠르게 정보를 주기에 편의성이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서요, 팀 내 문화 형성에 도움이 되는데 팀 내 행사나 축하할 일 이런 것들을 영상으로 짧게 업로드함으로써 팀 내의 문화를 기록하고 형성하는 것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 유튜브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활성화된다면 기대되는 요소로는 글로벌 사업에 더 박차를 기할 수 있다는 예측과 신규분에게 팀 분위기나 정보를 전달할 때 아주 효과적일 것이라는 겁니다. 저희 팀 캐스트 젤리만의 유산화로 성장하는 히스토리 누적시킬 수 있는 효과도 또한 기대하고 있고요. 팀 내의 분위기를 보여줌으로써 팀워크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이 조금 넘게 유튜브를 활용하면서 느낀 효과입니다. 저는 부업자고요. 조아름 골드님 앞서 말씀하신 분도 투잡을 하고 계세요. 부업자들이 보통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프 모임 당연히 어렵고 줌과 같은 교육 참여 성실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단점이 있어요. 하지만 부업자인 제가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교육을 시키기에 유튜브와 유니스타즈의 유맵이 가장 효과적이었습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누구나 복제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준비된 자료를 그저 전달해주면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옆에 이 카톡 사진은요, 저 없이 교육이 진행되는 팀의 모습인데요. 팀 내 교육분과장님이 리드하셔서 교육 프로세스를 꾸려나가실 수 있고요. 이렇게 교육하는 방법, 이끌어가는 방법은 누구나 쉽게 복제할 수가 있죠. 개인의 시간에 맞게끔 이 자료를 활용할 수 있고요. 어느 곳에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산화가 말하는 시간과 공간의 자유, 그것을 누리면서 교육받을 수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실제로 새벽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한국에서도, 시골에서도, 영국에서도 상관없이 이 교육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를 활용해서 교육하다 보면요. 종종 공부 잘하시는 분, 더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의 갈증을 느끼시는 분들이 유맵으로 자연스럽게 안내가 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교육이 진행된 후에는요. 관련된 유맵에 있는 교육 영상으로 안내하면 더욱 탄탄하게 교육이 진행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이런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요. 1년간 골드 2명 배출, 이그제 골드 1명 배출, 저는 에메랄드를 거쳐 다이아몬드까지 부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수월하게 승급을 할 수 있었습니다. 유튜브를 해야지만 성장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성장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모두 적용해서 팀의 성장의 확률을 높이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운용 팁 꼽아봤습니다. 기꺼이 이 유튜브를 주도할 리더가 1명 혹은 2명 이상 있어야만 합니다. 공개와 링크, 비공개 공유로 분류해서 공유할 것은 공유하고 팀 내 특화할 것은 특화하는 전략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강조해 드리는데 재생 목록 이거 꼭 만드세요. 옆에 있는 사진처럼 이렇게 재생 목록을 만들어야지만 제품이면 제품, 교육이면 교육, 한 챕터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운영하는 최고의 꿀팁 말씀드릴게요.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요. 꾸준히 업로드하는 겁니다. 옆에 보시는 것은 저희 팀 썸네일 예시거든요. 전문가의 손길이 아주 전혀 느껴지지 않으시죠? 네, 제가 유튜브를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이유가요. 재미있게, 비장하지 않게 캐주얼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점 명심하시고 즐기면서 하세요. 마지막으로 유튜브 공동 창업가 스티븐 첸 처음 봤는데요. 이분 말씀 전해드릴게요. 모두 갇혀서 시작한다는 것은 이미 시작이 아니다. 많은 분들이요. 유튜브 시작할 준비가 덜 됐다고 정말 주저하는 모습 정말 많이 봤어요. 100명 정도 봤습니다. 100명. 준비돼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도전하시면 돼요. 즐기세요. 강의가 끝나면 리더님들의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누르러 가겠습니다. 꼭 유사나 유튜버로 발 내딛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튜브 활용법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두 번째 온라인 특집은 SNS를 활용한 신규 컨택 기법과 관계십 노하우 꿀팁을 알려주실 루비 디렉터 권혜련 리더님을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루비 디렉터 권혜련입니다. 간단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중국 출신이면서 한국 생활 10년 차이고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한 지 약 3년 정도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실제로 SNS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효과적이고 또 결과를 낼 수 있는 SNS 활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SNS를 주로 사용하실까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대화할 때는 카톡, 위챗 이렇게 쓰고 있고요. 저의 일상을 공유하는 SNS로는 인스타그램 그리고 위챗 모멘트라고 하는 것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SNS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4가지를 제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무조건 즐겁게, 그리고 두 번째는 아름답고 건강한 모습, 그리고 다양한 내용, 스마트하게 다양한 어플 사용한 것인데요. 첫 번째로 SNS가 주는 어떤 느낌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한 건 누구나 바라봤을 때 참 즐거워 보인다, 재밌어 보인다, 이게 가장 첫 번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은 바로 아름다워 보이고 또 건강한 느낌을 주는 거인데요. 이게 우선순위가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너무 예쁜 척만 해도 사람들이 비호감이잖아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저희 어떠한 생활들이 참 즐거워 보이면서도 다채롭게 또 종류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풍성하게 그러면서 건강하게 또 아름답게 요즘 사람들이 다 원하는 삶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사람들이 다가가기 쉽게 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이쁘고 고급지고 또 퀄리티가 높으면 당연히 좋겠지만 여기서 간혹 너무 나랑 다른 세상에 사는 이러한 느낌을 들게끔 하면은 그 순간 오히려 저희 비즈니스에는 감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떠한 용도인지가 참 중요하는데요. 그냥 팔로워 수가 엄청 많은 공식적인 그런 계정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은 이 계정들을 통하여 찐 소통이 이루어지면서 콜드에서 웹으로 관계적으로 가까워지고 또 파트너를 만들고 싶은 건지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러한 느낌을 주는 그런 것들을 항상 염두하면서 SNS를 하고 있는데요. SNS 마케팅이라고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다양한 어플 사용이에요. 사실 요즘 쉽고 간단한 어플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진이나 영상들을 이쁘게 찍고 또 편집할 수 있게끔 어플의 도움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바로 내용적인 부분인데요. 내용은 제가 사업자라고 해서 유사나의 제품을 매일매일 홍보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가끔 그런 거 느끼시지 않으세요?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광고를 이제 매일매일 올린다고 하면 점점 너무나 뻔하고 또 재미도 없고 또 식상하고 지겹고 그래서 비호감이 될 수 있어서 SNS 연결을 끊고 싶고 또 그런 느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끔씩 SNS 하시는 분들이 다 광고로 도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조금 전략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골고루 하는 편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유사나의 제품. 제가 굉장히 사랑하기도 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제품을 매일매일 애용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경험해 가는 그런 부분들을 올리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 비즈니스, 특히 그런 모습들을 드러내는 거죠. 제일 기본적인 미팅, 그리고 어떤 배우는 거, 또 그리고 스폰서님과 파트너님들과 만나는 거, 또 그리고 여행 등등. 사실은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요즘은 여행을 많이 못 가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만나고 그런 활동적인 모습들을 계속 꾸준하게. 나는 되게 액션적이다. 그리고 액티브하다. 그런 느낌을 주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비즈니스적인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꾸준하게 노력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책이나 또 여러 가지 명언이나 또 여러 가지 생각, 배움 등등 이런 것들을 공유하면서 표현하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제 마인드를 표현하는 그런 부분들. 또 네 번째는 이제 가족. 가족 빼놓을 수 없죠. 제가 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아이가 이제 100일이 됐을 때 제가 유산화 비즈니스를 시작했고 이제는 27개월이 된 3살 아이가 되었는데요. 이 아이가 커가는 과정 그런 것들을 동영상이나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을 올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저를 굉장히 솔직하게 다 오픈을 해요. 골고루 넣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골고루 가져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분위기 그리고 느낌 이거 되게 중요하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내용을 다양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이벤트. 또 이벤트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요. 일단 제가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 이 일은 외로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내 주변에 친구들을 남기는 일인 거라는 걸 표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직장 동료랑 만나서 직장 상사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생일 파티를 거의 안 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저희는 같이 일을 하면서 인생을 나누는 그런 패밀리이기 때문에 사실 제가 그때 이 깜짝 생일 파티에 감동돼서 엄청 울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사진을 찍고 또 올리고 많이 표현을 했더니 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인스타그램이나 이제 위챗으로 다이렉트 즉 DM이라고 하죠. 근데 저에게 엄청 많은 좀 이러한 편지들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요. 너무너무 잘 보고 있고 우리는 같은 네트워크 업계인데 이제 언제 시간 되면 차 한잔 마시고 싶다. 그냥 보고만 있어도 기분이 좋다. 만나 뵙지는 못해도 힘들거나 우울할 때 혜린 씨 모멘트 보고 에너지도 얻고 기분이 좋아진다. 너무 고맙다. 등등등. 사실 저희가 타 네트워크 하는 사람이랑은 좀 서로 거리를 두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친하게 지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위챗에서 이제 타 네트워크 하는 분들이랑 모두 친하게 소통을 하면서 지내거든요. 서로 응원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을 받았을 때 내가 상대방이 봤을 때 좋은 모습으로 보이고 있구나. 그래서 난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을 살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제가 점점 많이 발전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SNS를 이렇게 하다 나면은 SNS를 통해 만든 명단이 이제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SNS를 통해서 만든 명단들이 또 유산화 안에서 인연이 되게 하려면 이제 관리가 필요합니다. 제가 관리하는 방법은요. 일단 관계의 수준을 제가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의 수준이 1단계, 2단계, 3단계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정의를 제가 알아보기 쉽게 표기를 합니다. 여기 그림에 이제 보시면 제가 또 기억력이 점점 예전같이
않더라고요. 아기를 낳으면 몇 년 동안 머리가 나빠진다고 했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유사나 문의, 뭐 인스타 추가, 어디서 연락처 저장, 누구 소개, 등등등 이게 여러 가지를 제가 기억하기 쉽게 기록을 잘 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몇 월 며칠 무슨 내용을 대화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쪽에 관심이 있다든지 또 임산부라고 하면은 그 출산 예정일이 언제쯤인지 등등 이런 것들 이제 유산화랑은 상관은 없지만 오직 상대방의 특이사항 등을 메모하면서 앞으로 이제 대화를 이끌어갈 수 있게끔 그러한 환경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어떤 사람이랑 언제 연락을 해도 잘 기억을 하고 실수하지 않도록. 또한 매일매일 좋아요 등 SNS상 관계식을 쭉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이제 제 목표 고객 1단계의 고객들이라면은 쭉 한 달 동안 집중적인 관리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모멘트 그래도 이제 그분들이 중심적으로 이제 볼 수 있게끔 제품이든 회사든 소개를 하고 있고요. 일단 저에게 주도적으로 연락이 오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제품을 판매를 하기도 하고요. 또 영상으로 쉽게 또 편하게 사업 설명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또 이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내가 먼저 연락을 해서 제안을 하고 호감을 표현하고 또 유산화 제품을 알리기도 하고요. 제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잘 기억하기 위해서 이렇게 명단을 관리하는 편입니다. 제가 SNS를 통해 만난 제 파트너 한 분을 소개할게요. 바로 제 파트너 강련아 골드님인데요. 이분도 똑같이 SNS를 통해 오랫동안 좋은 모습으로 지켜봐 오셨고 또 그렇게 제 파트너가 되주셨고 사업한 지 1년 만에 저에게는 가장 소중한 1호 골드 파트너가 되어 주셨어요. 그것도 PPPS로 서로 매칭인 골드 파트너인데요. 앞으로는 이제 다이아몬드 그리고 스타 다이아몬드도 될 것인데 이거면 정말 SNS로 대박 성공한 거 아닌가요? 그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제 파트너 중에 90% 이상이 SNS를 통한 콜드인데요. 이렇게 파트너 한 분 한 분들과 소중한 인연, 일회성 만남이 아니라 가족이 되고 인생을 나누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된다는 것은 SNS가 주는 큰 혜택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혜택이 있는 SNS를 우리가 대충 하시지 마시고 저처럼 어떤 컨셉으로 또 어떤 내용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할지 여러분들께서도 고민하시면서 나만의 그러한 매력을 찾으셔서 여러분들도 SNS를 통해서 큰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루비 디렉터 권혜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산화의 다양한 비전을 선명하게 그릴 수 있는 멋진 강의해 주신 캐스트 리더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본방사수 치킨 이벤트 당첨자는 추후 개별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인스타그램의 다이렉트 메시지 꼭 확인해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 11시 이추유산화 타임 뷰티 기대해 주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은 추석 연휴로 한 주 쉽니다.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마음 한가득 채우는 한가위 되시길 응원드리며 다다음 주 9월 27일 11시에 라이브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니 꼭 함께해요. 오늘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한 도전은 성공보다 가치 있다. 행복한 도전을 하는 9월 되시길 응원드리며 지금까지 호스트 고혜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